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만 보 이상 걷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매일만 보 이상 걷는다.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하죠. 특히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걷고 운동을 해도 정말 건강에 좋은 걸까요? 신경외과 전문의인 저는 외래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면 좋지 않나요?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운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조건 많이 움직이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건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지고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주고 잘못된 자세는 디스크를 자극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따라하기 쉬운 운동 영상이 넘쳐나죠. 그러나 그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체력, 관절 상태, 경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가지 대표적인 운동을 S부터 D까지 등급별로 나누고 어떤 운동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운동을 할수록 더 아픈 이유, 좋은 운동과 위험한 운동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지금 내 몸에 딱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방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운동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관절을 지지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전처럼 오래 걷거나 무리해서 등산을 하거나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은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쉽게 시큰거리고 허리는 점점 뻣뻣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회복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 후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작은 충격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관절 안에서 생긴 미세한 손상이 쌓이면 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퇴행성 관절 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 채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과 혈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과 혈관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운동은 강도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아프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참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몸이 이미 무리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운동을 계속하면 오히려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내 몸에 맞게 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60 이후의 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은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무작정 운동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순 이후에도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운동들을 S등급과 A등급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S등급, 즉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적으면서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운동들입니다. 이 등급에 속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데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간단한 동작으로 허리 디스크의 압력을 줄이고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높이 올리기보다는 자신의 범위 안에서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누워서 엉덩이와 허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허리 주변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걷기 운동 전에 몸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 위에서 시작해도 좋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인데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하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환에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의 근육을 유지하면 손발 저림이나 부종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짚고 천천히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S등급 운동은 장비 없이 실내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한 단계 더 주의가 필요한 그러나 여전히 효과적인 운동도 있습니다. 바로 A등급 운동들입니다. A등급의 첫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복부와 허리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자세가 무너지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래 버티려고 하지 말고 10초, 20초씩 짧게 반복하며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무릎 플랭크부터 시작하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하지만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벽을 등지고 하는 월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면 균형을 잃지 않고 무릎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우 조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깅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이면서도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렇게 S등급과 A등급에 해당하는 운동들은 예순 이후에도 안전하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의해서 해야 하거나 일부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은 B등급과 C등급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S등급과 A등급 운동은 비교적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운동이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은 누군가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통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B등급과 C등급 운동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운동들입니다. 먼저 B등급 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등급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릎 관절이나 균형 감각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헬스장에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기계 운동 중 하나인데 앉은 상태에서 무게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무게 욕심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어서 무게를 늘리게 되고, 이때 무릎 관절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들어가면서 부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무릎이 완전히 펴지는 순간에 관절이 잠기는 현상이 생기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등산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심폐 기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짐, 미끄러짐, 발목 접질림 등 낙상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 더 크기 때문에 등산 전후에 무릎이 붓거나 시큰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산행보다는 완만한 산책로, 등산 스틱 사용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리기입니다. 일반적인 조깅보다 빠른 속도로 숨이 차고 땀이 흐를 정도로 운동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달리기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면 큰 무리 없이 계속하실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무작정 달리기를 하면 발목과 무릎 관절,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과 짧은 거리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C등급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등급의 운동은 일반적인 60대 이상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으며 신체 상태가 매우 유연하거나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끌어안기 자세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동작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고관절이 뻣뻣한 분들께는 허리 굴곡을 과도하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린 고양이 자세입니다. 요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자세는 허리를 말아 올리며 척추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는 디스크를 압박하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라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전신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고강도 운동이며 무릎과 발목, 고관절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도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오랜 시간 달리는 동안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반복성 과사용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 심장 부담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B등급과 C등급 운동은 누구나 해도 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나의 몸 상태와 건강 이력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정말 피해야 할 운동, 즉 D등급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상황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C등급 운동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해서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분류인 D등급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효과가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60대 이후의 신체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잘못하면 병원 신세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히 오해되는 운동 중 하나인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예전 학교 체육 시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운동이죠. 하지만 이 동작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 중인 60대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허리 통증이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 신경을 눌러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목 돌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할 때 무의식적으로 목을 좌우로 크게 돌리거나 꺾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 동작은 경추 후관절과 디스크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특히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는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면 목 디스크 악화, 뇌혈류 장애, 팔 저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면 목을 돌리는 대신 부드럽게 귀에서 쇄골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거꾸리 운동, 즉 몸을 거꾸로 매다는 운동입니다. 일부에서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운동은 뇌압과 안압을 동시에 상승시켜 뇌출혈, 녹내장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안과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입니다. 머리로 피가 몰리는 강제적인 자세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무리가 될 수 있는데 60대 이후에는 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운동은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S부터 D까지의 분류를 간단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급 운동 예시, 특징, S등급 맥켄지 신전 운동, 브릿지, 뒤꿈치 들기, 누구나 쉽게 가능, 부상 위험 낮음. A등급 플랭크, 스쿼트, 슬로우 조깅 자세 중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 B등급 레그프레스, 등산, 달리기 관절의 부담, 부상 위험 있음. C등급 무릎 끌어안기, 말린 고양이, 마라톤 디스크, 심장의 부담, 상황 따라 위험. D등급 윗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거꾸리 고위험군, 피해야 할 동작. 이 표를 참고하시면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 중에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D등급이나 C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장 중단하고 더 안전한 운동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위험한 운동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운동은 몸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위험한 운동 대신에 내 몸에 맞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 다행히도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대체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넘어질 위험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관절과 근육을 조금씩 단련해주기 때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의자를 활용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하는 앉은 상태에 무릎 들어 올리기, 발끝 들기, 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도 충분히 하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은 벽을 활용한 스쿼트, 일명 월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가 어렵거나 무릎에 부담이 있다면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체중이 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자세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 힘이 부족하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복부와 코어 근육이 걱정되신다면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올리는 이 운동은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복부와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작도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척추의 부담을 줄이면서 중심 잡는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면서도 매일 실천 가능한 운동은 무릎 플랭크입니다. 일반 플랭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먼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면 복부와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허리 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처럼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동작으로 운동 초보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러한 대체 운동들은 어떤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의자 하나나 벽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분, 2분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습관이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동 후
흔히 겪게 되는 통증에 대해 어떤 통증은 괜찮고 어떤 통증은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운동과 그 대체 방법들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증은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몸이 힘들다는 경고일까요? 운동을 하면서 어떤 통증은 괜찮고 어떤 통증은 위험한지 구분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먼저, 좋은 통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통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날이나 그 다음 날, 근육이 조금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몸을 움직인 경우엔 이 통증이 이틀, 사흘 정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이후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유연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운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 나쁜 통증은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특히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한쪽 관절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나 구조적인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휴식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몸은 항상 자기만의 언어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지만 아프다라고 말할 때는 잠시 멈추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만보를 걸었는가, 몇 분을 버텼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 몸과 얼마나 대화를 했는가입니다. 운동은 결국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 몸을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나이에 운동은 늦었다, 무슨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작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